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나온 뉴스들에 비하면은 뭐 지수는 좀 완만했던 날이긴 한데,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죠. 경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투자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올라갔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향되는, 물론 이제 일부 업종이긴 하지만,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진 않겠다 이런 기대감도 여전히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4,100포인트 위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특정 종목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4,100 위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 계속하고 있고, 근데 종목들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목이 다 들고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나마 이제 장중에 뭐 자동차, 철강 이런 종목들이 오르긴 했는데 그나마도 이제 뒷부분에서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그 외에는 뭐 올라가도 큰 폭 아니었고 빠져도 애매했고, 이게 미국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반나절, 크리스마스 날 휴장 이렇게 되잖아요. 또 휴장이 많이 직전이다 보니까 거래가 전체적으로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르고 내리고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부진한 편,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현저하게 또 빠진 건 아니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좀 지수상으로는 심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2%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잘 봐야 되는 게 있죠. 오늘 달러로 바꿔서 환율을 적용한 코스피 지수는 거의 1.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0.2% 빠졌잖아요. 근데 달러로는 1.3%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라는 변수가 딱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게 좋은 건가?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을 좀 미루고, 또 이거하고 연결되는 일종의 뭐 롱숏 펀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뭐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시소 같은 어떤 펀드를 구성해 놓고 있다가, 환율이 빠지면 포지션을 바꿔야 되네. 그래서 환율 포지션을 바꾸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주식을 또 매도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도 일부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대부분 다 일시적인 영향일 뿐인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동이 되면서 뒷부분에 지수가 좀 밀린 것 같다. 오들어서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코스피는 달러 차트로는 무려 1.3%나 오른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절대 저항, 굉장한 저항대입니다. 이거 2022년부터 저항대인데 930에서 950 사이,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어떤 강력한 호재, 엄청난 대장주 또는 대규모의 자금 유입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더 추가로 매수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이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강력한 어떤 종목별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또 지금이 24일, 26일, 예를 들어서 뭐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기준일 이전에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 안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26일 이후에 좀 박스권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투자자들이 또 그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재료들을 보면 우선 미국의 성장치가 잘 나왔잖아요. 3분기 GDP가 4.3%, 그러니까 예상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가 많이 늘고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데, 특히 개인 소비가 3.5%나 늘어서 전체 4.3% 중에서 2.39%포인트는 개인 소비가 기여를 했고, 다음에 이제 무역 같은 경우가 1.59%포인트 그러니까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온 지표가 좋게 보면 미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이거 고용 때문에 금리 내려야 될 텐데 이러다가 금리 안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섞여 있다 보니까 오늘 방향 잡기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터무니없이 밀리기도 그런 게, 오늘 그러니까 미국에서 강했던 종목들 보면 나스닥 100 안에서 상승률 상위로 보면 마벨테크,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이제 AI 강할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이 재개가 된다라면
실적 상향해야 된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출이 70억에서 125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고 주당 순이익은 15센트에서 30센트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AMD도 5억에서 8억 달러 늘고 EPS는 이제 10센트에서 20센트 정도 추가로 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CT에서는 그 AI 슈퍼 사이클은 내년에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성장세는 분명할 것이다. 또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안 밀리는 환경이니까 지수가 또 매물이 나와도 또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뭐 메인은 환율이었어요. 당국에서 환율 예입을 했죠. 이게 일본이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제 일본에서도 외환시장에 그 개입이 있었거든요. 그 개입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시차를 두고 우리도 당국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달러가 지금 약세잖아요. 달러가 약세인데 원화하고 엔화가 약세였거든요. 거꾸로 이게 강세로 가지 못하고 유난히 두 나라가 좀 약해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차를 두고 동시에 이런 어떤 개입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조율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떠나서 환율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냥 심플하게 오늘은 이제 보면 주식이 10,000원이에요. 한 주당 10,000원. 환율 2,000원이면 이 종목의 주가는 달러로 5달러가 되죠. 근데 이게 환율이 주가는 10,000원 똑같은데 환율만 1,000원으로 빠지면 이 주식은 갑자기 10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00%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서 환율이 4,000원이 되면 이 종목의 주가는 2달러 50센트가 돼요.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또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게 가장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환율이 왜 올라갔냐, 그동안에. 개인은 해외 쪽에 직접 투자하고 기업들은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하고 정부는 관세 협상 이후에 미국에 또 투자해야 되고 돈이 다 나가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갈지도 모르니 우리가 달러를 쟁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더 막대한 수익을, 환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달러 보유자들이 이걸 정리를 안 하고 보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데도 또 해외 투자 나가는 돈도 막대하게 갈 텐데 이러니까 달러 공급은 안 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환율이 쉽게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서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보기엔 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달러를 매도하게 되는 그런 트리거를 좀 만들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갔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로 컴백하는 계기도 좀 만들어내고 싶기도 할 거고 이런 등등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환율이 오늘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화두였고 아마 당국에서는 의도는 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좀 풀도록 유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환율이 만약에 이게 피크를 쳤다라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 환율이 피크 치는 시점에 주식시장은 다 올랐잖아요. 완만하게 오르든 가파르게 올라가든 환율이 피크 치고 빠질 때 주식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만약에 피크로 된다라면 주식시장은 강하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는 뭐 하루 가지고 모르는 거고 며칠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환율은 제가 예전에 전직 그 FX 트레이더로서 환율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는 편이라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포렉스 마진이라고 저 외환 선물 하는 거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인가 그때 외환 선물 거래를 더 됐나? 그때 한 적이 있어서 뭐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나름대로 좀 많이 한 적이 있어서 나중에 설명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특징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늘 밀렸는데 그 11월 피크 최고치에서 좀처럼 돌파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뭔가 좀 하나 나와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뭐 신고가 경신할 정도의 날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자동차주가 이제 초반에 올랐다가 이제 윗꼬리 길게 달고 밀리고, 뭐 오늘 2차도 이제 엔캠이 이제 중국에서 큰 수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윗꼬리 크게 달고 이제 밀려버렸고,
그다음에 하나오션도 그냥 큰 음봉 맞아버리고, 그러니까 대체로 다 음봉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롱숏 펀드 이런 데서 주식을 좀 정리하면서 밀어내는 힘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이 있긴 있었나 보다, 이렇게도 좀 일부는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는 탑 10에서 5개 오르고 5개 빠졌는데, 뭐 하이닉스가 오늘 주가가 되게 용감했죠. 원래 58만 7천 원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그 심사를 해서 거래 중지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거든요. 근데 시킬 수 있다라서 시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종가 교묘하게도 58만 8천 원으로 또 맞춰놓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하이닉스 이제 이거 넘어가게 되면 이제 투자 경고 벗어나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발목 잡다가 하나 풀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조방원, 그러니까 원전, 조선 이런 방산, 이렇게 조방원 쪽은 오늘 장에서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뭐 이번 주 들어서 보면 그나마 이제 2차 전지가 좀 반짝 오르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도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지수의 어떤 발목을 잡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코스닥은 대형주 쪽이 뭐 좀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에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거래 규모는 되게 줄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다 보니까 외국인들 휴가 가고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들 거래 비중이 좀 줄어들 때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줄었고, 금융투자는 이제 오늘 매수인데 그 26일까지는 매수를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금융투자는 매도 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예, 이제 금융투자 엄청나게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으면 대형주 쪽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종목들별로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4,100 위에서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건 다행인데, 그 종목이 계속 반도체예요. 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매수한 합이 외국인들 전체 매수 합하고 거의 일치하잖아요. 며칠째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매수 포스코홀딩스가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순매수에 들어와 있는 게 좀 특징,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종목을 2,400억 정도 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게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담았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좀 담았다 정도? 근데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을 해도 골라서 사는, 예,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로봇주 그동안 사다가 오늘 장에서는 대형 로봇주는 좀 파는, 예,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특별하게 어떤 업종적인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냥 골라 담는, 예, 그러니까 그 엔터주는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외에는 그냥 골라서 사자. 뭐 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좀 골라서 사고 팔고 엇갈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뭐 지표는 좋고, 금리 인하는 트럼프는 계속 내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뉴스들이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어수선해가지고, 그러니까 방향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늘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장중 기준으로는 더 위로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였거든요. 근데 이 위치에서 반나절밖에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메인이 될 거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원화 엔화가 동시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달러화가, 특히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의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달러 약세 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떨어지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환율이 피크가 된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증시가.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구두 개입에서 안 먹혀서 실제 개입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센 메시지가 나온 직후에 다시 튕겨 올라가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한 시장 움직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이 배당 기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이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은 매수가 어디선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 늘어나게 되고, 코스피는 금융투자의 매도가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종목별로 좀 선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근데 좀 아쉬운 건 코스닥의 종목들이 3일 연속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3일 연속 올라가면서 메인 주도주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계속 박스권 상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간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 기준일 넘어가면서부터
메인이 되는 종목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산타랠리 기간에 신고가 나왔잖아요. 예, 지수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충실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미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미증시 올라갈 때 우리가 좋아하는 조건, 그러니까 달러 약세, 다음에 금리 하락, 다음에 테크주 강세, 그러니까 이런 조합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미국 증장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그런 조합이 더 중요하니까 예,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일은 크리스마스라도 방송은 또 정상적으로 그대로 다 진행이 되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